한국형 경제안보정책 수립에 나서자. 현재 한국의 정상 외교는 정지 상태이나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신정부는 허벤스버그 형태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먼저 내밀 청구서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하자. 이때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니 다만 트럼프형 보호주의의 새로운 특성을 상기하자. 무엇보다 트럼프 내각의 양면성에 주목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제조혁신 강국이자 군사동맹 한국이 그간 미국에 기여해온 바를 보여주며 한국의 전략적 쓸모를 어필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채찍 위주 고관세 실험이 미국에 던질 부메랑을 말해야 한다. 파렐과 뉴먼은 허벤스버그 형태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합지위의 강대국이 스벅의 상대국의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는 채찍을 과하게 휘두를 경우 후자는 아예 관계 이탈을 시도한다고 경고한다. 정부 간 외교안보적 대립이 일본의 대중 히토류 의존 탈피, 한국의 대일 반도체 소재 의존 탈피 등으로 이어진 신뢰는 한둘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보복 관세의 악순환으로 당사자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점도 상기시키자. 민주주의는 경제에 우선한다. 인간의 기본권이 달린 문제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번영의 작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제 조건도 민주주의다. 탄핵정국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확산되고 트럼프의 귀환 대비에 실기하는 상황이 길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한 게 사실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하지만 경제주의적 시각에 경도된 근시안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훼손으로 초래된 뼈아픈 업보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소중하나 밥도 먹여준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은 것을 귀히 여길 일이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평화 위에 꽃 피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억압과 망국적 정치 양극화의 뿌리는 분단체제에 닿아 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내란을 획책한 글을 보라. 그저 아찔해진다. 차라리 이쯤에서 멈춘 것이 다행이다. 바이든 집권기에 대통령 체포를 매듭 지은 것도 천만다행이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서방의 일원으로 자리매김된다.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바 시장경제 진영의 보루가 되었다. 그런 한국의 민주주의 쇠퇴는 그들의 안보를 위협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얻어내야 한다. 식민지배와 전화를 딛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문화대국으로 발돋움 중인 한국은 개도국에도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다.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자가 현직 대통령이다. 경제력과 군사력과 같은 하드파워로는 주변 강대국과 경쟁 불가인 우리에게는 대신 소프트파워가 있다. 이는 한류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라는 매력 자산이다. 이는 냉혹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생존을 담보하는 소프트파워의 결정체다. 우리는 혹한의 광장에서 K-팝과 응원봉과 선결제로 시위의 전범을 선보였다. 세계는 현직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실망했으나 K-시위에 박수갈채를 보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다. 번영을 선결제하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형 경제안보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화만이 아니다. 무분별한 안보의 남용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가 처한 경제안보적 환경과 정체성을 감안할 때 경제안보는 경제와 안보가 시실과 날실처럼 교직되는 일부 분야에 한정해 절제해야 할 개념이다. 나아가 외부적 충격이 일어날 때마다 파편적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관련 국제협력도 시야에 두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 비춰 정제된 언어로 경제와 안보를 아울러 모든 가용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한국형 경제안보정책의 재구축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안보정책의 중핵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담보하는 대내외 환경을 전제로 우리의 최대 강점인 제조혁신 강국의 지위 유지와 질적 도약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세계는 첨단 제조업의 전략적 가치에 눈뜨게 되었다. 이에 대중국 디리스킹을 도모하는 미국과 서방의 레이더망의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제조업 전반에서 협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한국이 포착되었다. 천운이다. 만일 트럼프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이어간다면 이는 우리에게 분명 기회 요인이다. 2024년 12월 19일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온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정책의 성과를 촉망라한 2021에서 2024 Quadrennial Supply Chain Review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안보 및 전통안보에 불가결한 핵심 품목의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 회복력 강화 플랜이다. 이것이 바이든 주도 보호주의 진영화 및 이를 투사한 신뢰가치사슬 구축 정책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강화의 핵심은 강력한 미국 제조업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한국을 이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 간주한다. 단적으로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사례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 GM의 배터리 합작사 어챔셀스이다. 이에 한국은 제조혁 신생태계의 도약이라는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종합적인 제조 실태 보고서 발간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해당 정책의 이행 성과를 정기평가하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2016년부터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관련 연차 보고서를 발간 중이다. 여기에는 미국 제조업의 생산, 고용, 임금, 생산성, 혁신 등에 관한 업종별 국제 비교는 물론 낭비에 따른 손실과 산재까지 다룬다. 우리는 차제의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제조혁신 역량의 수도권, 지방 분권, 탄소 중립 등의 민감 현안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선 현 지위를 위협하는 심각한 국내 현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여 제도약의 긴 여정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으나 급할수록 돌아가자. 혹자는 지금의 세계를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낡은 것은 소멸했으나 새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거리기라는 개념을 차용해 설명한다. 그러나 솔직히 나는 동의하기 힘들다. 2025년 1월 세계는 그리고 한국은 아직 낡은 것이 소멸하기는커녕 반동과 퇴행으로 가득하다. 먼저 낡은 것부터 확실히 소멸시키자. 더 칼럼니스트